집합 관련된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나 생각했을 때 같은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맛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짝수인 소수의 모임만 되겠지요. 얘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쵸? 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기억을 보면 2가 A의 원소니? 라고 하는데 A에 보면 2가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지요. 그쵸? 얘는 틀린 얘기. 그 다음에 1과 5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유는 5가 지금 B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1과 5로 만들어진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없어서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3은 A와 B의 교집합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 3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아이는 1하고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여기 3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쵸? 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X는 X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대요. 그럼 원소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집합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보면 좀 더 시각적으로 더 확 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교집합 먼저 확인을 할까요? 네, 지금 1, 2, 3. 1, 2, 3이 동시에 눈에 보이네요. 1, 2, 3이 지금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을 교집합에 쓰고요. 그 다음에 A에는 6이 있고 B에는 5하고 7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빠졌나 볼까요? 1, 2, 3, 4, 5, 6, 7, 8, 9가 다 밖에 있네요. 그쵸? A와 B의 교집합 물어보았으니 이제 1하고 2하고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 여집합은 누가 있어요? A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 다 써주면 되죠. 4, 5, 7, 8, 9 이렇게 있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니까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아이인 6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역시 B에는 들어있지만 A에 들어있지 않은 아이니까 5하고 7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집합이 같다. 먼저 일단은 0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야 돼서 A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B-1이 0인 경우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 A가 0이야 라고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완성하면 2, 0, 4 이렇게 되고 A는 자연스럽게 2, 0이 되고 그럼 B 빼기 1이 지금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B 빼기 1이 4니까 B는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생각도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B 빼기 1이 만약에 0이면 B가 지금 1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A를 먼저 완성을 해볼까요? 2, A, 0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A가 4가 될 수밖에 없고 A가 4라 그러면 B는 6, 0, 4라고가 되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답이 되겠죠. 네, 기본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집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교집합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건데 6하고 9를 썼어요. 그 다음에 A. 6하고 9는 교집합에 있었고 A만 볼게요. 5, 7, 8, 10. 5, 7, 8, 1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지금 보면은 A에 들어있는 아이를 먼저 쫙 표시하면 5, 6, 7, 8, 9, 10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여기는 3만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아이는 결국 3, 6, 9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아이가 B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집합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A는 일단 1, 2, 3으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아이부터 뭔가 볼까요? B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가져와서 걔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0, 1, 2잖아요. 0하고 1하고 2를 가져와서 새롭게 이제 집합 B의 원소인 B를 구성하는데 그 I는 X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만들어진다네요. 그쵸? 그럼 1, 2, 3이 집합 B의 원소가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C는요. 둘 다 이제 X의 원소인데 그들의 차이로 우리가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 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일단은 여기가 이제 X가 될 수 있는 거, Y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둘 다 A의 원소기 때문에 0하고 1하고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아래에 있는 Y에 해당하는 걸 빼서 연산해 볼까요? 0, 그럼 1 빼기 0이니까 1, 2 빼기 0이니까 2, 그 다음에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은 0, 2 빼기 1은 또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0 빼기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2 빼기 2는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겹치지 않게 쓰는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써야겠다. 그쵸? 작은 것부터 그냥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1, 2. 이렇게 총 5개가 있는 아이가 집합 C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뭐라 되어 있냐면 C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이게 뭐냐면 C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일단 C에서 A를 빼는 작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C와 A의 겹치는 부분인 0, 1,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 제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만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B라고 하는 집합을 합칠 거예요. B는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이 연두 색깔 아이, 방금 연산한 아이와 새로운 B라고 하는 아이의 합집합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C 빼기 A 합집합 B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합집합, 그 다음에 1, 2, 3을 합집합하는 거여가지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7번을 볼까요?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볼까요? 뭐 이렇게 네, 그럼 이제 7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아이를 먼저 증명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표현을 할 거고 여기는 A 교집합 B를 해서 그들을 뺄 거예요. 연산되는 것들 표시하고 그러면 C가 지금 현재 여기 그쵸?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C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를 빼게 되면 여기만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 C 빼기 A를 계산할 거고
여기서 C 빼기 B를 계산할 거고 그들을 합쳐서 여기 오른쪽에다 최종 결과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C 빼기 A를 하게 되면 C라고 하는 집합에서 A만 A에 해당하는 걸 싹 빼니까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또 B에 해당하는 걸 싹 빼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합쳐보세요. 그럼 초록색이 묻어있는 부분은 다 색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와 아래가 결과가 같다는 거 우리가 확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세요 있는데 이렇게 여집합끼리의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한번 싹 고쳐놓고 시작하면 너무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여 그죠?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뭔 뜻이야? A 합집합 B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7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전체가 120인데 그쵸? A 합집합 B에 못 들어간 게 7개야. 그러면서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20에서 7개를 빼내야 하니까 113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너무나 중요한 공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3은 여기 이제 83 더하기 70 그다음 얘는 우리가 모르니까 x 이렇게 쓰게 되면은 113 여기가 153이에요. 그래서 x가 다름 아닌 40이었고 x는 누구였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A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대략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 A다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과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요? B랑 A가 같은 그림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집합의 성질을 할 때 함께 했었는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조금 특이한 경우지만 B보다는 A가 더 작다고 생각하면 A에 들어가지 못한, 즉 A 여집합이 훨씬 영역이 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야죠. 다시 쓰면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바뀝니다. B의 여집합이 오히려 A 여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합쳤을 때 이 아이가 더 큰 아이가 누구였어요? B였죠? B가 된다는 보장은 있지만 그 아이가 전체 집합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뭔 소리예요? 지금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를 하게 되면 그림으로 좀 볼까요? B 이렇게 진 상황인데 A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아이를 합치면 결국 전체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네. 그쵸? 그래서 얘가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예요. U의 여집합은 무엇입니까? 공집합이지요. 맞는 이야기.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과 리을이 맞습니다. 네, 도전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A고 B 합집합 X는 B다. 그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조건을 생각해 볼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 A와 X의 공통 원소,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추렸는데 그게 오히려 A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A는 X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랑 X랑 B에 있어도 되고 X에 있어도 돼 이런 아이들을 다 추렸는데 그냥 덩그러니 B가 됐다라는 얘기는 X는 B의 부분 집합이란 뜻이니 이 아이는 결국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1하고 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아이는 1, 2, 3 아니지. 1, 2,
4, 5, 10,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x에는 1하고 5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일단 1하고 5는 좀 제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을 구성할 때 1과 5를 더불어 2하고 4하고 10하고 20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집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이미 1하고 5가 있고 나머지 4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여기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않을 거야? 여기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 여기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 않을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4번을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이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대답을 2가지를 할 수 있어서 결국 2가지씩 4번을 물어보고 그만큼의 개수만큼 이제 x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일반화하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쭈루쭈쭈쭈 해가지고 이렇게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B가 A의 부분집합인 경우에 B가 내 특정 원소 알게를 포함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B가 될 수 있는 이 B의 개수는 2의 n-r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나를 품고 있는 집합의 총 원소의 개수랑 그 다음에 R은 아까 그 특정 원소의 개수. 그래서 특정 원소가 들어가거나 혹은 특정 원소가 제외가 될 때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진의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두 선택 과목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목 A를 선호하는 학생이 14명, 과목 B를 선호하는 학생이 19명이었다. 두 과목 모두 선호하는 학생이 X명일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런 뜻인데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수진의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NU 전체 집합이 30에다가 NA가 지금 이제 14에다가 NP가 지금 19이고 여기 지금 모두 선호한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NA 교집합 B가 지금 X인 건데 지금 이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제 보겠습니다. NA 교집합 B가 최대인 경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A랑 B랑 비교하면 지금 원소의 개수가 B가 더 크거든요. 이런 상황이 교집합이 최대가 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B 교집합 A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N B 교집합 A의 최대값은요. 원소의 개수가 작은 그 I가 통째로 교집합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I를 정리를 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우리가 찾고 있던 최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A 교집합 B의 우리가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겹치는 게 가장 적었으면 좋겠어. 겹치는 게 가장 적은 순간은요. 여기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U가 될 때 가장 겹치는 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집합의 공식 있잖아요. 그쵸? 요 I를 떠올려서 생각을 할 건데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합집합이 이제 뭐가 될 때예요? 네, U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NU가 될 때 가장 교집합을 작게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이 될 때, 그쵸? 그 다음에 써주세요. 여기 아까 14, 19 빼기 우리가 모르니까 X라 줄까요? 정리를 하시게 되면 X, 다시 얘기하면 NA 교집합 B의 최소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